네. 자, 793번입니다. 자, 문제 보세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적을 거 많이 없어요. 어차피 영상 다 찍고 있습니다. 제발 적는 것 때문에 수업의 흐름을 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9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몇 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데, 자,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 누구 내명 나올까?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A. 0 되려면 이 A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 여긴 플러스에서 없어지겠지? 그럼 X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진짜 0 될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럼 진짜 마이너스를 넣어볼게. 내려오면 1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봐봐. 믿으니까 응답해 주잖아요. 됐죠?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0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보셔야 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내가 인수분해를 했당. 자,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1. 근 하나 찾았죠? 그럼 요 2차식 0 만드는 두 근이 이렇게 있겠지? 맞아? 근데 이 세 개가 서로 다른 애여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2차식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를 0 만드는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됐음? 그럼 알파랑 베타 다른 거니까 이거 둘이 다른 거? 마이너스 1도 있네.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건 여기에 끝나면 안 돼. 하나 더.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지 않습니다. 됐음? 왜?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건데 만약 이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충분된 거잖아. 받아들여? 그럼 서로 다른 세 개가 아니잖아. 내 눈에 두 개만 보일 거라고. 납득이 돼요? 아이디어 납득이 돼?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럼 결론.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몇 차 방정식이요? 2차 방정식이. 그럼 뭘 봐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판별식 짝수공식 바로 갑니다. 절반의 제곱 빼기 A씨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A는요 4보다 어떻다? 작다. 이게 첫 번째 A값의 범위. 됐죠? 그럼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지 않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근이 무슨 뜻? 근이 무슨 뜻? 넣었을 때 하은장? 잘했어요. 넣으면 참이 되게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2차 방정식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0 나오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고. 그럼 그 식을 쓰면 되는 거야. 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1 빼기 4 플러스 A. 이거 0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넘어갈게요. A에 누가 오면 안 된다? 3이 오면 안 된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플러스 3이죠. 됐죠? 그럼 결론. A는 어떤 애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 말해야죠. 4보다 작으면서 3이 아니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답은 몇 번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2번이네요. 끝. 됐죠? 4보다 작은데 3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눈으로 보세요. 자, 4보다 작은 애들인데 여기서 3은 빼야 돼.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두 가지로 두 덩어리로 나눠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3보다 작은 애 아니면 3하고 4 사이 값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자주 나옵니다. 잘 봐주시고 따라오시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거는 요 표현이죠. 요 표현이죠. 요 표현. 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연산과정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아이디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표현. 그러면 우린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거야. 자, 넘어갑니다. 794번입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적는 것 때문에 설명을 놓치시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일 수가 없어요. 자, 갑니다. 794번.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근데 얘가 뭘 가져? 허근을 갖는데. 자, 믿습니까? 맞아요. 누구 넣으면 0 나올까? 누구 넣으면 0 나올까? x에 누구 대입하면 0 나올까? 아니죠. 1이죠. 왜? 분명히 인수분해 될 거야. 근데 여기 k가 있는 걸? 맞아? 여기 마3 k가 있네. 2k가 있네. 이건 그냥 k가 있네. 마3이야? 여긴 2k, 여긴 k? 이건 k끼리 더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x에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됐음? 그럼 x에 1 넣으면 무조건 0 나올 거고 인수분해 될 겁니다. 갑니다. 1. 1. k-1 마이너스 3k 2k. 자, 분명히 x에다 1 넣으면 0 나올 거야. 넣어보자. 나오지? 나오겠지? 1 넣으면 1 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거봐. 100%라니까. 안 나올 리가 없어. 그럼 못 풀거든. 그러면 인수분해한 결과를 쓰겠습니다. x-1 x제곱 더하기 kx 빼기 2k는 0. 됐죠? 자, 인수분해를 한번 했습니다. 그럼 보자마자 느끼는 게 있을 거야.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1 넣으면 0 나온다니까? 자, 1은 실수인근 허수인근? 실수인근. 근데 문제에서는 허근을 갖는다며. 맞아요? 그럼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요 뒤에 있는 2차식을 0 만드는 값. 다시 말해서 x제곱 더하기 kx 빼기 2k를 0이 되게 하는 값이 허근을 갖나 보다.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요. 뭘 봐야 돼? 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바로 갑니다.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음.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가 생겼음. 자,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혹시 2차 부등식 기억나요? 기억나? 우리 겨울에 했던 그 2차 부등식이라는 거 기억 안 나요? 잠깐 마이크 거꾸로 꼈나? 이렇게 끼는 거였나? 이거 아니 뭐가 이렇게 불편하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눈 떠. 쓰고 있어요. 축하드려요. 자, 몇 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미안해요.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기억이 안 나면 어쨌든 우리가 다음 수업 정도 때는 아마 2차 부등식을 다시 할 겁니다만 어쨌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집중하십시오. 여기만 봅니다. 뿅뿅뿅뿅뿅. 자, 여기만 보세요. 우리 k에 누구 넣으면 0보다 작을지를 관찰하면 되는 거야. 그럼 k에 1 넣으면 나오는 값도 있고 2 넣으면 나오는 값도 있고 누구 넣으면 나오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 값들을 편의상 지금부터 y라고 할게. 그럼 k에 1 넣으면 나오는 값 y값, 2 넣으면 나오는 값 y값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요렇게 봅니다. y는 k제곱 플러스 8k. 몇 차 함수? 2차 함수. 윗볼록 아랫볼록. 제곱의 개수 양수 음수. 제곱의 개수 양수 음수. 양수, 아가 아니라 양수 음수를 말해줘야지. 이게 아니잖아. 양수 음수. 양수. 그럼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자, 참고로 k에 누구 넣으면 0 나옵니까? 0이랑 마이너스 8. 됐어요? 그럼 좌표평면에 굳이 그리면 여기가 y축. 여기가 k축.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을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나오는 이 y값이 0보다 작을 때를 보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k축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k에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애 대입하면 음수값 나올 겁니다. 됐음? 해서 우리는 k값의 범위를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k값의 범위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값. 자, 정수 k가 될 수 있는 최대입니다. 그럼 0보다 작은 정수 중에 최대는 누구? 마이너스 1이고요. 최소입니다. 마이너스 8보다 큰 정수 중에 최소는요? 마이너스 7이겠죠. 해서 둘이 곱한 값을 말해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끝.
그래서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은 아마 다음 수업 정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지금과 동일해요.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축 밑에 있을 때 누구 넣으면 나올까를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117페이지에 있는 80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아우 전에 풀었던 거 잘 관찰해 주시고요. 자, 803번 문제 보시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주어졌죠? 1 플러스 i입니다. 자, 근을 알고 있어요. 근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A, B는 뭐다? 실수다. 자, 개수가 실수인 게 주어졌을 때 한 근이 1 플러스 i래. 그럼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i.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 켤레근 성질을 갖고 있죠. 자,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 켤레근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3차니까 1차식이랑 2차식 곱한 형태로 쓸 수 있잖아. 그럼 2차식 0 만드는 값 2차 방정식 근이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이 켤레근 성질 갖고 있으니까 3차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다고. 됐음? 주의하세요. 개수가 실수일 때 혹은 유리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입니다. 아니라면 그게 없으면 네 맘대로 막 하시면 안 돼. 자, 그럼 다시요. 한 근이 1 플러스 i니까 우린 다른 근을 1 마이너스 i라고 표현해 볼게. 자, 문제는 얘가 몇 차였니? 그럼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근데 2개밖에 모르잖아. 그럼 또 다른 근이 있겠지. 또 다른 근. 얘를 뭐라고 할까? t라고 하겠습니다. 네. 비행기 타요. 배 타지 말고. 네. 너 되게 혐오하는 표정이었다 방금. 나경이 진짜 이런 애 아니었는데 변했어.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근이 1 플러스 i,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i, 또 다른 근은 t라고 문자로 표현해 볼게요. 모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하는 건 요겁니다. 3차 방정식.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t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편의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표현하면 이때 3차 방정식은 2차와 마찬가지로 근과 개수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계속 써야 돼요. 안 쓰면 문제를 굉장히 돌아가면서 풀게 돼. 그래서 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세 근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더한 값. 세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서 더한 값은 a분의 c. 마지막,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t.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t. 이렇게 보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보이고요. 셋이 다 더한 거, 둘씩 곱해서 더한 거, 세 개 다 곱한 거 순으로 외워주시면 됨. 해서 외워주시고 증명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라고 하면 지난 수업 때 증명 과정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외우셔야 되고 그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 수업 영상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갑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 첫 번째, 세 근의 합입니다. 자, 그럼 이거 세 개 다 더해버릴게요. 어떻게 되죠? t 플러스 2가 되네요. 걔는요 a 플러스 1과 같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둘씩 곱해서 더한 값입니다. 자, 이렇게 둘이 곱하면요 1 플러스 1이 되죠. 2가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둘이 곱합니다. 그러면 t 플러스 ti가 되겠네요. t 플러스 ti. 그 다음 이렇게 둘이 곱합니다. t 빼기 ti가 되겠죠. 얘는요 b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죠. 세 근의 곱입니다. 자, 이렇게 둘이 곱하면 2예요. 거기다 t까지 곱하면 되겠죠. 2t. 걔는 a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정리 요거 가운데 식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네. ti 마이너스 ti 없어지니까 2t 플러스 2가 b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립해서 a, b 값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 개. 첫 번째와 세 번째 거를 보시면요. a랑 2t랑 같은 거래. 그럼 여기다가 2t 넣어야지.
t 플러스 2는 2t 플러스 1 됐죠? 넘어갑니다. t는 몇이에요? 1이네요. 됐죠? t가 1이라고 그럼 a는 몇인 거야? 2인 거야. t가 1이라고 그럼 b는 몇인 거야? 4인 거야. 그래서 a와 b 값을 알아냈습니다. 됐죠? 문제에서 뭐 말했니?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래. 잠깐만. 우리는 그럼 이 세 근의 곱을 알잖아. 맞아? 세 근의 곱을 알잖아. 그게 a였다며. 그럼 세 개를 다 곱한 게 아니다. 그냥 구하자. 네, 미안합니다. 자, 그냥 구해버릴게요. 자, 구합니다. t 값이 1인 거 알았죠?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한 값 말하면 답이네요. 됐죠? 네, 괜히 이상한 짓 할 뻔했어요. 해서 근각의 관계를 이용해 볼까 했는데 바로 보이는데 그냥 곱하면 되지 뭘. 그래서 곱해 주시면 된다. 해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그런 관계식들, 문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다시 한번 옆에 써놨습니다. 봐주시고 따라오시고 외울 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805번입니다. 너네 그럼 숙제 없었어? 없었어요? 잘 가 이러고 온 거야? 아유, 좋았겠다. 우린 매일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숙제가 있는지 까먹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완전 개뻥인 거지. 거의 없는 날이 손에 꼽거든. 1학기 때 숙제 없는 날 꼽으면 한 3번 정도? 한 3번 정도 없었고 야 오늘은 숙제 없다. 와 이게 한 3번 정도? 맞잖아. 그리고 다 있었어. 네. 숙제는 항상 있습니다. 자 갑니다. 805번 fx는 해서 써 있습니다. 몇 차씩 써 있니? 3차. 그리고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어디냐면 이 부분 체크해야 돼. 실수 A, B, C. A, B, C. 이거 뭐야? 개수네. 개수가 실수일 때 3차식을 줬습니다. 그치 사랑아? 지금 포스트잇 하느라고 바쁘면 안 돼. 천천히 앞에 보시고. 관심 갖지 말라고? 꼽이 아니라 관심인데. 그래서 관심이 가. 궁금해. 네가 궁금해하지 말라.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는 0이 되는 3차 방정식. 한 근이 누구? 1 플러스 i. 그럼 바로 얘기해야지. 다른 근 누구? 1 마이너스 2i. 하나가 플러스 i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i. 켤레근 가질 거임. 근데 잠깐만. 얘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또 다른 근이 있겠지. 또 다른 근 누군데? 모르니까 t라고 해. 모르잖아. 왜? x 플러스 3이면 마이너스 3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t라고 할게. 아직 나 읽지도 않았잖아요. 혼자 막 하고. 그런 식이야 넌 항상. 됐어. 나 조건을 봤더니 fx는 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야, 1차로 나눴네.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 오, 나머지 정리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인수 정리죠. f에다 x에 누구 넣으면? 마3 넣으면 0 나온대. 맞아요? 그럼 자, fx를 0 만드는 x값을 또 알았네요. 누굽니까? 그럼 얘가 마3이었겠구나. 됐죠? 그럼 우리는 fx를 0 만드는 값. 다시 말해서 3차 방정식이죠.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0이 되게 하는 세 근이 누군지 알고 있죠. 1 플러스 2i랑 1 빼기 2i랑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됐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1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죠? f일 값. 그러면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래요? 라고 하면 별거 없어. 그냥 이거 쓸게. 색은 다 더합니다. 몇입니까? 마이너스 1.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색은 다 더하면 몇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1. 그게 누군데? 마이너스 a죠. 세근의 합. 그 다음 두 번째. 자, 둘이 곱하면 몇입니까? 5. 맞아요. 5. 곱하고 곱해서 더할게요. 자, 이렇게 둘이 곱해서 더하는 순간 i 부분은 서로 없어지죠? 부호가 반대니까 맞아?
그럼 5에다가 3 더하고 3 더했네. 6 더한 거네. 그럼 몇이니? 11. 그게 누구야? B. 둘씩 곱해서 더한 값. 마지막 3개 다 곱합니다. 둘이 곱하면 5. 얘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15. 그게 누구랑 같아? 마이너스 C랑 같은 거였죠. 그래서 결론. A는 1, B는 11, C는 15라는 거 알았으니까 fx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f에다 1는 값 말하면 되겠죠. 1 더하기 1 더하기 11 더하기 15. 몇입니까? 29가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됐죠? 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다.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쓰는 거에 급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넓게 보세요. 알았죠?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곱하면 5. 마삼, 마류. 마일이구나. 아이고. 미안해요. 더했네요. 보고 잘못했네요. 아유, 무슨 말이에요.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1는 값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5 해서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부호가 잠깐 틀렸네요. 그럴 수 있지 뭐. 뭐 돼지다 뭐 씨. 죽을래? 나보다 무거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요. 811번입니다. 811번. 자, 811번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여기 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어디를요? 자, 빨리 말해주세요. 친구들 기다립니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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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통분이라는 걸 해요. 분수끼리 더하고 뺄 때는 분모가 다르면 서로 계산이 안 돼서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통분이라고 해요. 자, 따라해볼게요. 통분. 따라할게요. 통분. 맞습니다. 그러면 자, 분모에다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분자도 똑같이 곱해야만 같아요. 분수는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그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가운데 있는 오메가 분의 1은요, 분모에도 오메가, 분자에도 오메가를 곱할게요. 그럼 분모가 다 뭐로 바뀌었어요? 오메가 제곱이 됐죠?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 했기 때문에? 통분했기 때문에. 하하! 근데 분자를 봤더니 얘가 몇입니까? 이게 0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냈었죠? 그래서 얘가 0이구나. 앞에 있는 3개를 더했더니 0이구나. 근데 뒤에 있는 3개도 같은 값 나오겠네. 그럼 그 뒤에 있는 3개도 같은 값 나오겠네. 3개씩 더하면 계속 0이겠구나. 근데 지금 몇 개 썼어요? 총 9개 썼잖아. 그럼 3개씩, 3개씩, 3개씩 묶어서 다 0이니까 답은 0이겠다. 해서 마무리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상 또 다시 보시고 통분하는 과정이 어려웠으면 얘기하세요. 잘했습니다. 아니 잘 들었는데 그때 그런 적이 없는데. 저 그때 한 번도 안 적었었어요. 그건 인정해요. 앉았습니다. 자, 8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 성질 뽑아내야죠. 숙제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성질 못 뽑아낸다. 웬만하면 못 뽑아낼 거다. 이유는 연습하면 별거 아닌데 연습 안 하면 계속 몰라. 그래서 이상한 얘기 한단 말이야. 막 통분하는 거 못하겠어.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해봐. 근데 우리 사랑이는 안 잤어.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오늘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네. 코가 막혀서. 보현짱 축하드립니다. 자, 가면 말만 하면 다 말대꾸야. 너네는 왜? 내가 그렇게 싫어? 난 너네들이 너무 좋은데. 그치, 예준아? 나 그냥 그쵸? 내 영상 안 보고 왔잖아요. 자,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을 일단 써보겠습니다.
뭐 한 거야? 마이너스 1을 옆으로 넘긴 거야. 이거 우리가 이항이라고 표현해요. 이항. 항을 이동했다 해서 뭐 알려줘도 뭐라고 그러고 안 알려줘도 뭐라고 맨날 나한테 뭐라고. 만만하지 내가 아주 그냥. 아니 그냥 뭐라고 했는데 아이고 너 머리 했니? 아니요. 좀 해. 자, 그럼 갑니다. 아이, 농담이에요. 네. 자, 갑니다. 그럼 자, 넘긴 다음 는영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 뭐 해줘? 인수분해하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꼴이 보여야죠. 요렇게. 여기까지 딱 보여야지. 자, 이렇게 했음? 근데 봐봐.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1. 그게 허수인 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저 허근은 누구다?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을 0 만드는 이 한 근이 오메가다. 됐죠? 자, 봐야 되는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 근입니다. 근. 근이 무슨 뜻이야? 대입하면 등호 성립시켜. 해서 첫 번째 이야기. x자리에 오메가 바로 넣어버리면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랑 같다? 마이너스 1과 같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라며. 그럼 여기 x에다 오메가 넣어도 등호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왜요? 아니에요. 왜요? 말해. 안 되는 거 말해. 됐죠? 세 번째는요. 두 번째 있는 요식. 양변에 전부 오메가를 나눠버리면 어차피 얘는 0이죠. 오메가 나누면 여기 오메가, 여기는 빼기 1, 여기는 오메가 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정리할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플러스 1입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뽑아내셔야 되고, 자, 추가적으로 더 갑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죠. 그럼 다른 근은 누굴까요? 오메가 바. 왜? 켤레근. 됐음?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 있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겠습니다. 두 근의 합 오메가와 오메가의 켤레 오메가 바를 더하면요. 근과 계수의 관계 1이죠. 두 근의 곱은요. 근과 계수의 관계 1이죠. 됐죠?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이거 그냥 쓴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 자, 5가지 성질을 뽑아냈습니다. 문제 풀 때마다 뽑아내야 되나요?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필요한 것만 쓰면 돼. 그래도 모르겠으면 다 뽑아내. 해주짱. 네. 너네 받아줄 때까지 나 계속 할 거야. 자, 그럼 빨리 정리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식이죠. 자, 이거 이쁘게 보려고 요거를 이쪽으로 좀 갖고 와서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분모가 달라요. 그럼 뭘 해야 되냐? 통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사랑짱, 뭐 해야 된다고요? 좋습니다. 통분해야죠. 자, 통분하려고 봤더니 아이 복잡하게 생겼는데? 좀 별론데? 아이 뭐가 좋을까? 뭐가 좋지? 그냥 서로 곱해. 모르겠다. 그냥 곱해버리자. 1W 1 플러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곱한 값분해. 자,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해지죠.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래서 오메가하고 1 빼기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이랑 1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됐죠? 왜요? 방금 들었어요? 어떤 친구가 왜 저래? 이런 거 들었어요? 왜 저래? 침착해? 하은짱? 방금 살짝 고민했지? 할까 말까? 잘하고 있어요. 좀 더 용기 내봐요. 자, 갑니다. 분모 전개합니다. 분모 전개하시면요. 이렇게 정리하면 1.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좋습니다. 그냥 정리하세요. 자, 분자 보겠습니다. 전개 그냥 해버릴게요. 오메가 빼기 오메가 세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세제곱 됐죠? 자,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값들을 일단 넣어볼 거야. 일단 여기 오메가 세제곱 여기도 오메가 세제곱 여기도 오메가 세제곱이 있죠? 자, 오메가 세제곱 몇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버립니다. 어머, 그럼 플러스 1로 바뀌네요. 2 플러스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곱분의. 됐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어머, 둘 다 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플러스 2가 되고요. 남은 건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곱 남네요. 어이, 뭐야? 약분되네. 똑같네. 몇입니까? 1이네요. 해서 이렇게 또 해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어렵니? 라고 하면 뭐 그렇진 않네요. 지금처럼. 그냥 통분해서 정리하면 되는 과정.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자, 그 다음 우측으로 갑니다. 815번입니다. 119페이지요. 몇 번이요? 뭐야? 812 해야 돼요? 몰랐어요. 네. 예, 몰랐습니다. 네. 빨리 갈게요. 알았어요. 되게 뭐라고 그러네. 자, 812번입니다. 놀러 가려고 그랬구나. 내가 눈치 없이 미안해. 자, 812번입니다. X값이 누군지 주어졌습니다. 네, 계산해 보세요. 자, 이때 여러분들 복구수 때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냄새 맡으셔야 돼. 냄새. 씻고 다녀. 여름이야. 미안. 자, 1, 2, 3 보이시죠? 1, 2, 3 V자로 보이시면 냄새 맡으셔야 됩니다. 이거 세제곱하면 뭐가 나옵니다. 진짜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볼게. 일단 양변에 2를 곱할게요. 2x. 그 다음 쓰면 되겠죠? 1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1은 루트 3i. 그리고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4x 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은 자, 오른쪽 제곱합니다. 마3 되겠죠? 그럼 4x 제곱 빼기 4x 플러스 4는 0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어머 0인가 보다. 됐죠? 여기까지 알아내보자고. 됐음? 그리고 나서 뭐 할 건데요? 냄새를 맡았으면 다음에 뭐 할지 보입니다. 어차피 는 0이니까 양변에 누굴 곱해도 계속 0일 거야. 누구 곱할래? x 플러스 1. 됐죠? 여기서 질문하는 친구들 왜 x 플러스 1을 곱합니까? 라고 하면 네가 외우고 있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에 얘가 있잖아. 그럼 보면서 얘가 보여야 된다는 거지. 안 보이면 연습 안 한 거지. 그쵸? 그래서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주시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됐죠? 유도해 주세요. 이거 외우시면 안 돼. 부호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외우면 헷갈려요. 그럼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죠.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0이라는 사실도 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쭉 말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뭐 요구한 답을 볼게. 첫 번째, x의 10제곱이라는 건 x 세제곱을 3번 곱하고 한 번 더 곱하면 10제곱이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네요. 세제곱한 거에 x를 한 번 곱한 거네 마이너스 x라고 바꿀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x 5제곱은요. x 세제곱에다가 제곱을 곱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음. 그럼 문제에서 준 식입니다. 네가 구하려는 식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3으로 바뀌겠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얘 몇이게요?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네,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끝. 됐죠? 네. x 5제곱이 무슨 뜻이냐면 x를 몇 번 곱했다? 5번 곱했다는 거야. 그럼 x 3번 곱한 애랑 2번 곱한 애를 곱해주면 5제곱인 거죠? x 세제곱이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네. 내가 알아낸 정보를 계속 쓰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고차 방정식으로 넘어갑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찍었어요. 자,
815번입니다. 815번입니다. 빨리 보세요. 자, 4차 방정식 모든 양의 실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양의 실근의 합입니다. 양수인 근입니다. 양수인 근. 자, 몇 차? 4차. 인수분해 돼, 안 돼? 된다니까. 이거 0 만드는 거 무조건 있어. 찾아봐. 누구 넣으면 0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1? 믿고 갑시다. 내려오면 2.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오호.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누구 넣으면 0 나올까? 2? 믿고 갑니다. 내려오면 2, 곱하면 4, 더하면 1, 곱하면 2, 더하면 마일, 곱하면 마이. 요후. 웬만하면 1하고 2 사이에서 끝나죠. 잘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 인수분해해서 다시 써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2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은 0이 되는 거죠. 됐음? 그럼 봐봐. 지금 마이너스 1넣으면 0 나오는데 실수인근. 2 넣으면 0 나오는데 실수인근. 그럼 요거 2차식 0 만드는 게 허수인근인가? 이것도 실수인근 아닐까? 자, 그래서 우리는 판별해야 됩니다. 2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 0이 되도록 하는 근이 실수인근인지 허수인근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판단해? 판별식 보면 되죠. b제곱 빼기 4ac.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뭐야? 얘 0 만드는 것도 실수인 근이네. 잠깐만,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아이, 되네. 되는구만.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됐죠? 아, 인수분해 되네. 그럼 뭐야? 실수인근 4개나 있네요. x 실수인근은요 마이너스 1, 2, 2분의 1, 마이너스 1이네. 됐죠? 이거 4개 뭐 하라고? 다 곱하래. 몇입니까? 아, 다 더하라고 한 거죠? 양의 실근이었구나. 아이고, 미안해요. 이 둘이만 더하는 거였구나. 아이고, 세상에.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끝났죠? 네,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816번 문제로 바로 갑니다. 뛰어가요. 자, 4차 방정식입니다. 한 근이 1 빼기 i예요. 그럼 다른 근 누굴까? 어떻게 알아? 왜 켤레근을 가즘? 4차니까. 인수분해하면 1차, 2차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혹은 2차 곱이 형태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1차, 3차로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3차 켤레근 같잖아. 2차 켤레근 같잖아. 그러니까 켤레근 같겠지. 확장해서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려면 이 표현이 있어야 돼요. 실수라는 표현. 됐죠? 자, 그래서 실수인이 한 근이 1 빼기 i면 다른 근은 1 플러스 i겠구나 라고 짐작하는 것까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무슨 식이죠, 저거? 무슨 식이죠? 복 2차식이죠? 그쵸? 이 문제를 풀 때 복 2차식 자체 풀이나 해석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에서 보이면 일단 체크하셔야 돼. 복 2차식이야. 왜? 푸는 법이 정해져 있음. 됐어요? 푸는 법이 정해져 있음.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복 2차식이 나왔어? 푸는 법대로 쓰시면 돼. 자,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한 근이 1 빼기 i인데 나는 a랑 b 더한 값이 필요하거든. 그럼 뭐 해야 될까? 근이라며. 자, 아까랑 비슷합니다. 4차야.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못하죠. 맞아? 누굴 넣어도 0 만들 값을 못 찾을 거야. 그러니까 우린 뭐 한다? 근을 줬네. 한 장 근이 뭐라고요? 네. x에다 대입하면 참이 되게 하는 값이죠. 그럼 근이라고 했으니까 넣어버리자. 1-i의 4제곱 더하기 a 1-i의 제곱 더하기 b는 뭐 나올까요? 0 나오겠죠. 됐음? 이거 0 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 빼기 i의 제곱값이 무엇일까요? 정리해 볼게요. 앞에 거 제곱하면 1,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2i만 남죠. 됐음? 그럼 두 번째, 1 빼기 i의 4제곱은
마이너스 2i를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몇입니까? 마이너스 4겠네요.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4 빼기 2ai 플러스 b가 0인 거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어요. 체크하셔야 돼. 지금 i가 붙어있는 허수 부분과 i가 없는 실수 부분을 정리했더니 0이 나왔다는 뜻이야. 그럼 다시 정리해서 쓸게. b-4 빼기 2ai가 0인 거죠. 그 말은 무슨 뜻? 얘가 0이고 얘도 0입니다. 됐죠? 그래서 a가 몇이다? 0. b는요? 4. 해서 둘이 더한 값은 4였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이라는 말이 나왔네. 근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면 해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럼 818번 문제 질문하신 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 선생님, 저는 817번은 풀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네, 풀어줬죠. 그래서 풀었을 겁니다. 해서 실수인근이 주어졌을 때 이건 굳이 대입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인수분해에서 풀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허수가 나왔다면 나 켤레근 알고 있는데요. 그걸로 문제 4차를 적용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지금처럼 근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복소수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18번 물어보신 분 있죠? 누굽니까?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이 복소수 형태로 표현이 돼요. 실수 부분 0, 허수 부분 0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해보시고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821번 문제 그리고 826번 문제 두 문제죠. 빨리 정리하고 또 진로 나갈게요. 자, 821번입니다. 자,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내근이 알파랑 알파바, 베타랑 베타바임. 이때 알파랑 알파바, 베타랑 베타바 곱해서 더한 값을 구해주세요. 몇 차 방정식? 에이, 4차 방정식. 무슨 식? 복 2차식. 무슨 식? 복 2차식. 이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푸는 법이 정해져 있음. 얘 두 가지 방법. 제곱을 치환해서 인수분해한 다음 문제를 푸시거나 아니면 제곱 빼기 제곱꼴로 만드셔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이렇게 푸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도 준식을 다시 써보면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9는 0이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야? 탈락. 이렇게 푸는 게 아닌가 배. 됐음?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제곱 빼기 제곱꼴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오랜만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자, 제곱 빼기 제곱꼴로 어떻게 바꾸냐? 일단 첫 번째 4차 고정해 놓고 상수 고정해 놓고 가운데를 적당히 바꿉니다. 완전 제곱이 될 수 있게요. 그럼 가운데 누가 오면 완전 제곱 될까? 네, x 4제곱 플러스 6x제곱 더하기 9. 원래 5x제곱이었는데 그럼 뒤에서 x제곱 한번 빼주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완전 제곱 빼기 제곱이죠. 제곱 빼기 제곱꼴로 바꾼 겁니다. x제곱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빼기 x제곱은 0. 요렇게요. 그래서 합차 공식.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내림차순 쓰는 거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0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 좀 봐봐. 요거 봐봐. 앞에 있는 얘 2차식 좀 봐봐.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되죠? 실근을 갔습니까? 아니죠. 왜? 판별식을 보면 b제곱 빼기 4ac 0보다 작죠? 마찬가지 두 번째는 2차식. 얘도 실근 갔습니까? 아니죠. 허근을 갔겠죠? 그럼 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있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을 0 만드는 한 근을 알파라고 표현하면 당연히 다른 근은 누굴까? 알파의 켤레가 되겠죠? 맞아요? 왜? 허수인 근이니까 하나가 플러스 i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i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하고 알파바를 앞에 있는 2차식 0 만드는 값이라고 설정할게. 그럼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2차식 x제곱 빼기 x 플러스 3을 0 만드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우리가 베타라고 하면 다른 근은요 베타 바가 되겠죠. 문제에선 뭐가 필요했습니까? 두근의 곱이 필요했습니다. 2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 두근의 곱 몇입니까? 3. 2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 두근의 곱 몇이에요? 3 더하기 3은요? 답이네요. 됐죠? 그래서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에서 여러분들은 제곱 빼기 제곱꼴로 표현됐을 때 푸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에 거 고정, 뒤에 거 거정은 가운데를 적당히 바꿔서 제곱 빼기 제곱꼴로 만들어주세요. 넘어갑니다. 자, 826번입니다. 24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824번도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어머, 사랑짱! 자, 824번입니다. 4차 방정식 두 실근의 합을 A, 두어 근의 곱을 B라고 했을 때, 자, 보면서 생각해야죠. 보면서 생각해야죠. 어머, 하나, 둘, 셋, 네 개를 곱하고 있네. 적당히 둘씩 짝지어 볼게요. 적당히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상수만 보면 되죠. 여기 상수 0, 마일, 플러스 1, 플러스 2. 둘씩 더해서 같은 값을 갖거나 둘씩 곱해서 같은 값을 갖는 경우끼리 짝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 짝 지어야 됩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됐죠? 왜? 상수끼리 더하면 얘네들이 더하면 0하고 1이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를 짝 지어서 일단 전개부터 시작합니다. x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빼기 3은 0. 됐죠? 그러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보일 겁니다. 같은 것이 반복되죠. x제곱 플러스 x를 t로 치환해서 다시 쓸게. t 마이너스 2 빼기 3은 0. 됐죠? 전개합니다. t제곱 빼기 2t 빼기 3은 0이라고. 인수분해돼요. 네.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t가 원래 뭐였더라? x제곱 더하기 x였죠? 돌려놓으세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3하고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실수인 두근의 합. 실수 나올 거야. 어디가 실수 부분이니?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게 실수죠. 판별식 보면 됩니다. 됐죠? 예.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을 0 만드는 두 근의 합.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이게 a.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0 만드는 두 근의 곱. 1이죠. 얘가 b겠네. 해서 a에서 b를 뺀 값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판별식 보세요. b제곱 빼기 4ac 양수, b제곱 빼기 4ac 음수. 그래서 앞에 있는 2차식을 0 만드는 두근이 실근, 뒤에 있는 2차식 0 만드는 두근이 허근. 그래서 실근의 합, 앞에 있는 2차 방식 두근의 합, 허근의 곱, 뒤에 있는 2차식 두근의 곱 얘기해 주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고요. 이제 넘어가서 826번 문제 갑니다. 갑니다. 자, 문제 쭉 읽어주시면 활용 문제죠. 활용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부피가 결과적으로 뭐가 됐으면 좋겠음? 1000. 부피가 1000이 됐으면 좋겠음.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여기 A만큼 자르고 A만큼 잘라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럼 자, 잘라서 세웠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렸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웠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줬겠죠? 자, 그럼 문제는 여기지. 요 길이 몇이게? 20 빼기 2a. 됐죠?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 그럼 요 길이 몇입니까? 30 빼기 2a. 요 길이죠, 요 길이. 30이었는데 2a만큼 a를 두 번 뺐으니까. 높이는 몇이 돼요? a가 되겠죠? 됐죠? 그럼 결론. 부피는요, a랑 20 빼기 2a랑
30 빼기 2a를 곱한 값. 그게 1, 10, 100, 1000이 됐으면 좋겠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시훈아, 요거 한번 해봐. 봐봐. 여기 보면 공통인수로 2가 다 있잖아. 그럼 2를 한번 나눈다. 2를 나눈다. 나머진 다 그대로죠. 그럼 양변에 2를 나누면 5, 100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지금 공통인수로 2가 다 있거든. 2를 또 나눈다. 그러면 15 빼기 a가 될 거야. 2 나누면 250이 된다. 됐죠? 숫자를 작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눠서.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과정 나중에 한 번에 그냥 쭉 해버리세요. 해서 천천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는 요식부터 전개할게요. a제곱 빼기 25a 플러스 150이고요. 여기에 a를 곱한 거죠. 그럼 정리하면 a 세제곱 빼기 25a 제곱 더하기 150a 마이너스 250은 0.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럼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3차 왜요? 3차 라고 했죠? 비디오 판독 나중에 볼게요. 3차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 해봐, 조리제법. 마이너스 25, 150, 마이너스 250. 누구 내면 0 나오게? 아닌 것 같고 2 아닌 것 같고 5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왜 5입니까? 일단 좀 숫자가 커야 될 것 같고 250이니까 그냥 이거 약수 중에 2가 아니면 뭐 5 정도 되지 않을까? 3은 아니고 그래서 그냥 5 해봤어. 아니면 말고 내려오면 1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됐죠? 끝. 그럼 결론 a 마이너스 5 a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50은 0 되겠네요. 인수분해도 됩니까? 안 되네요. 됐죠? 그럼 결론 a에 누구 넣으면 된다? 5 넣으면 되겠습니다. 끝. 됐죠? 근데 문제가 있어. a 값 구하는 게 아니었다. 질문 잘 봐야 돼. 뭐 구하는 거였어요? 밑면의 넓이였죠. 밑넓이 구하는 거였지. 그럼 a에 5 넣어서 10 곱하기 20해서 나오는 값 200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올바른 답이죠. 그래서 a 값만 구해 놓으신 분들은 오씨 왜 200이야? 라고 당황할 수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피드백 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이제 두 번째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립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교재 113페이지로 가서 기본 문제들 연습하고서 또 유형 문제들 풀러와 볼게요. 113페이지로 가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네, 없어요. 왜요? 없었으니까요. 자, 777입니다. 잭팟 터졌다. 이씨. 자, 갑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777입니다. 보시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에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요.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목표 문자 속어입니다.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시면 돼. 지금 봤더니 방정식 2개 주어져 있죠? 문자가 몇 개? x, y 2개입니다. 문자 하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위하고 아래에 있는 두 식을 잘 보세요. 위에서 아래식을 빼면 x가 없어지지? 맞아? 그럼 문자를 소거했네? 됐습니다. 그럼 풀 수 있는 거야. 서로 빼면 x가 없어지네. 그럼 마3에서 마이너스 2y 빼니까 3 플러스 2y는 y에서 5를 뺐죠? y 마이너스 5랑 같음. 넘겨서 y는 마이너스 8이 됨. 끝. y가 마이너스 8인데 어떡하라고? 여기다 넣으면 되죠. 3이라 마이너스. 마3이었어? 쉬는 시간 없으니까 나도 좀 체력이 딸리나 봐. 그래도 해야지. 극복해야죠. 그래서 다시 마3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2. 됐죠? 화이팅!
자, 그러면 대입합니다. x 빼기 3은 마이너스 2구나. x는 몇인 거야? 1인 거네요. 그래서 결론, 답이 뭡니까?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하시면 연립방정식 끝. 됐을까요? 문자만 소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780번 같은 건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생긴 게 조금 독특하게 생긴 거지 똑같아. 봐봐, 이런 표현이야. 얘하고 얘 이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거래.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끊어서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냐? 2x 더하기 y가 3x 빼기 y랑 같다는 거야. 2x 플러스 y가 5랑 같다는 거야. 3x 빼기 y가 5랑 같다는 거야. 됐음? 그냥 나눠서 끊어서 보시면 돼. 그 다음 우린 뭐 한다? 문자 소거할 수 있는 방법만 고민하자고. 그럼 보세요. 다 쓸 필요도 없네. 딱 요 두 개만 보면 되죠. 서로 위아래식을 더해주면 y 없어지잖아. 그럼 뭐야? 5x는 10. 그럼 x는 몇이었다? 2였다. 됐죠? 그럼 x가 2인 거 알았어. 뭐 할 건데? 그냥 아무 데나 넣어. 그럼 y값 나오는 거니까. 그럼 요 식에다 넣어버릴게요. 4 플러스 y가 5였네요. 그럼 y가 몇이었다? 1이었다. 그래서 결론 x는 2고요. y는 1입니다. 해서 연립방정식의 x, y 값을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됐음? 자, 안 끝납니다. 다시 777 문제로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이야기, 중간고사 때 했던 이야기들이야.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어요.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2였다는 걸 구했잖아. 도대체 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x에 1, y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첫 번째 식 등호도 만족시키고 두 번째 식 등호도 만족시키는 공통된 x, y 값, 공통된 근인 거야. 라고 일단 알고 계셔야 돼. 됐음? 두 번째, 777번 문제를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y는 x 빼기 3. 그냥 뒤집어 쓴 거죠. 받아들여. 그 다음 얘네 둘이 위치를 바꿀게. 그럼 2y는 x 빼기 5가 될 거야. 그럼 양변에 2를 나누면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5라고 할 거야.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내가 이 둘을 연립하면 지금 연립방정식 푸는 과정이었잖아. 맞니? 몇 차 함수? 몇 차 함수? 두 1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y좌표이기도 한 거야. 됐음? 그래서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해요?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이요. 맞니? 이게 중간고사 때 핵심이었잖아. 그 얘기를 여기서 또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사랑짱. 아니 시험에서 왜 없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요.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주는 건 좋은데 쉬고 나서 너무 막 다 막 나가 있고 쉬는 게 아니라 막 놀러 가더라고. 쉬라고 줬는데 놀아. 쉬지 않고. 막 놀고 막 아이스크림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막 이래서 야, 놀 거면 쉬지 마.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물 한 잔 먹고 이게 아니라 막 나가고 막 내가 들어올 때 막 그때 바톤 터치하고 막 아유 너무하더라고. 자, 그럼 78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아, 그거 누가 영상 찍는 아니 왜 이렇게 밀다고 말해요? 내 맘이에요? 네. 자, 78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세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의 목표가 뭐였다고? 문자를 소거하면 돼. 문자나 줄이면 돼. 어떻게 하면 문자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해보자고. x, y 문자 두 개 써있잖아. 둘 다. 이거 어떻게 하지? y는 누구라고 써있죠? y는 얘래매. 그럼 여기다 대입해버려. 됐음? 그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5. 문자 소거했네요. 끝.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립니다. 기본적인 1차와 2차식을 연립하는 상황이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 버리면 돼. 그러면 문자 하나가 소거돼서 한 문자만 보일 거야. 그럼 당연히 네가 풀 수 있지.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자를 대입해서 썼더니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2차 방정식이네요. 그럼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겠죠? 그래요. 답은 두 쌍으로 보일 겁니다. 자, 전개합니다. 2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 양변에 2를 나눠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 돼요? 네. 됐죠?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돼? 마이너스 2 또는 x에 1 넣으면 0 나오는 거죠.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x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그때 y는 누군데요?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럼 y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요. x가 플러스 1이라면 그때 y는 누굽니까? 2가 되겠죠. 해서 순서쌍이 두 개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도형으로 그래프로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얘 몇 차 함수? 1차 함수 직선이죠. 얘는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1이죠. 그래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1이 있는데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플러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있나 봐. 둘이 만나는 교점은 몇 개? 하나,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교점,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겠구나. 아, 얘가 1,2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넘어와서 교점을 구하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지금처럼 연립하는 과정을 거쳐서 근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781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85번까지 딱 보고서 깔끔하게 5분 쉬겠습니다. 수업하는 거잖아요. 뭐 하시다니요? 정신 안 차려? 야, 정신 안 차려? 힘들어? 아, 그래? 조금. (785번입니다) 자, 별표 좀 쳐주세요. 별표 좀 쳐주세요. 별표 좀 쳐주세요. 별표 쳐주세요. 네, 어려웠어요. 당황했을 거야. 맞아. 아니, 방금 했던 문제는 1차하고 2차니까 그냥 대입 때려버리면 됐는데 엄밀하게 해볼게. 이게 몇 차식이야? 질문이 잘못됐죠.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인지를 말했어야죠. 근데 뭐가 됐든 x에 대해서도 2차, y에 대해서도 2차, xy에 대해서도 2차인 2차식이란 말이야. 2차하고 2차를 지금 연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야, 씨, 1차하고 2차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지? 별표 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요런 형태의 유형만 나올 거야. 이거 요런 형태만 나올 거야. 이거 봐야 되죠. 봐야 돼요. 요런 형태만 나와. 어떤 형태냐면 1차식 곱하면 0인 형태.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0인 형태가 무조건 보입니다. 요 형태만 보일 거야. 예전에는 이게 아닌 것도 나왔어. 근데 지금은 딱 요것만 보일 거야. 사랑짱? 나니 가스키? 아, 몰라요? 네. 자, 그럼 봐봐. 이거만 보일 거야. 은하 괜찮아? 많이 힘드니? 많이 힘들어? 그럼 힘내. 화이팅. 아, 왜 힘내야지? 야! 자,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라고 했을 때, 야, 곱해서 0 나왔잖아. 그러면 두 개로 나눠서 보면 돼. 첫 번째 1차식이 0 나올 때, 두 번째 1차식이 0 나올 때로 나눠서 보시면 돼. 그래서 자, 첫 번째입니다. 2x 빼기 y가 0이라면. 그럼 첫 번째에 있는 방정식 만족하는 거 맞죠? 그럼 잠깐만, 2x 빼기 y가 0이라고? 그 말은 y가 2x랑 같다면. 됐지? 이거 어디다가? 두 번째 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y 자리에 대입합니다. 그럼 5x제곱 빼기 4x제곱는 1이 되겠죠? 그럼 다시 보면 x제곱이 몇이었다? 1이었다. 그럼 x는 누군데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x가 1이면 y는 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기 바로 있잖아요.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x가 1이면 y는요 2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절반 푼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황으로 갑니다. 이번엔 x 빼기 y가 0일 수도 있잖아. 둘이 곱해서 0이니까. 그럼 그 말은 y는 x랑 같다는 말인 거죠. 그럼 얘를 뭐 해줘?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서 문자를 소구하는 겁니다. 그럼 y 대신에 x 넣는 순간 이렇게 되겠지. 5x제곱 빼기 x제곱은 1. 그럼 4x제곱이 1이니까 x제곱이 몇이었다? 4분의 1이었다. 그럼 x는 누가 올 수 있어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오겠죠? 제곱해서 4분의 1 나오는 값이니까. 그럼 x가 2분의 1이면 어떡할 건데?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바로. x가 2분의 1이면 그때 y는 2분의 1일 거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그때 y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해서 결론. 하나, 둘, 셋, 넷. 넷 쌍의 xy 순서쌍이 나오고 이게 전부 다 답입니다. 됐죠?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과정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787번 문제 같은 경우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주어진 2차식 는 0꼴 보이죠? 이거 인수분해 될 거야. 그러면 지금 풀었던 문제랑 같은 유형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셔서 121페이지 유형 10번부터 유형 10번, 11, 12번 해서 13, 14까지 몇 개 없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네, 수업 종료할게요. 자, 빨리 갑시다. 121페이지입니다. 8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121페이지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더니 x는 a, y는 b 또는 x는 c, y는 d로 나왔대요. 그럼 해를 내가 구하면 되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뭐 하면 된다고? 문자 소구하면 돼요. 문자 없애면 돼. 그럼 첫 번째 식을 딱 봤더니 x 더하기 y가 3인 거 나왔지? 정리할게. y는 3 빼기 x랑 같은 거잖아. 그럼 뭐 해줘? y 대신에 3 빼기 x를 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넣어서 식을 써봅니다. x제곱 더하기 2x의 3 빼기 x 더하기 2 3 빼기 x의 제곱은 10. 됐죠? 그럼 y 없어졌네. 문자 소거 됐네요. 자, 정리합시다. 정리해서요. 자, 천천히 갑니다. x제곱 더하기 6x 빼기 2x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12x 플러스 18 빼기 10은 0. 됐죠? 괜찮죠? 이 정도 속도? 네. 이거 전개한 다음에 다 2 곱한 거지 뭐. 됐죠? 차분하게 해주시면 되고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 다시 x제곱인 친구들 먼저 이거 없어지네. 그럼 x제곱 남았고요. 자, x가 있는 놈들 요 둘이네요. 마이너스 6x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상수는 요 둘입니다. 플러스 8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 x-4 x-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x는 누가 옵니까? 4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2가 오네요. 요렇게. 그럼 x가 4라면 그때 y 값은 몇이었을까? 라는 질문에 자, 문제를 다시 봅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y는 뭐야? 3에서 x를 뺀 값이래. 그럼 x가 4면 y는 몇이야? 마이너스 1. x가 2면 y는 몇이에요? 1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해? 이거 x, y 값 다 곱하라는 거잖아. 4개 다. 다 곱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8이네요. 끝. 됐죠?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있었나? 네. 괜찮아? 할 수 있겠어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832번 문제 같은 게 살짝 보이거든요. 자, 풀어드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숙제를 해오셔야 돼. 근데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 두 연립 방정식에 해가 같다라고 했죠. 됐죠? 해가 같다라고 표현했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앞에 보셔야 돼. 요 둘 연립해서 나오는 xy 값이랑 요 둘 연립해서 나오는 xy 값이 똑같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둘의 공통된 xy 값, 이 둘의 공통된 xy 값이 똑같다고. 그럼 이거 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요식 보여요? x 더하기 y는 2.
그 다음 요식도 보입니까? 2x제곱 더하기 xy는 3. 맞아?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나오는 xy 값. 그게 뭔데? 해야. 됐음? 왜? 앞에 있는 두 개 연립해도 나오는 값, 뒤에 있는 두 개 연립해도 나오는 값이 똑같다며.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아무거나 두 개 잡아서 연립해도 나오는 값이 똑같겠지. 그래서 우리는 해를 구해주시면 대입해서 B값 알 수 있고요. 대입해서 A값 알 수 있겠습니다. 왜? 공통된 해를 갖는다고 했으니까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연립해도 똑같은 근을 가질 겁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주시고 우리는 우측에 있는 문제를 풀러갈 겁니다. 자, 우측에 있는 834번입니다. 보세요.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 거고 문제에서 얘기했어. 이 구조 잘 보셔야 돼. 둘이 곱한 거에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 여기 2차네. 여기도 2차네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인수분해해서 는영꼴이 보일 거야. 보였죠? 인수분해 되죠? 갑니다. x 빼기 y, x 플러스 y는 0이네요. 그럼 둘이 곱해서 0 나왔으니까 첫 번째 x 빼기 y가 0일 수도 있고 두 번째 x 플러스 y가 0일 수도 있겠죠? 두 가지를 나눠서 보겠음. 첫 번째 x 빼기 y가 0이라면 다시 말해서 y가 x랑 같은 거라면 얘를 어디다 넣어? 두 번째 식에다 넣으면 되죠. 대입해서 문자를 소거합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 4. y 대신 x로 다 바꾼 거예요. 라고 쓸 수 있겠고요. x제곱이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론. x는 누구다?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그때 y값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잖아요. xy 관계식. x가 루트 2면 y도 루트 2. x가 마이너스 루트 2면 y도 마이너스 루트 2가 됐을 겁니다. 됐죠? 해서 순서상 두 개 나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때? 할 수 있겠어? 그럼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이번엔 x 더하기 y가 0일 수도 있거든. 그럼 그 말은 y가 마이너스 x랑 같은 값일 때라는 거야. 마찬가지 얘 어디다가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서 문자를 소거합니다.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을 거예요. 요 y 대신에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부호 조심하세요.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 4. 자, 여기서 질문하죠. 이거 부호 왜 안 바뀝니까? 하는 친구들. 마이너스 대입했는데 제곱됐지?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4x제곱이 4가 나온 거니까요.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었을 겁니다. 그럼 x가 1이면 그때 y는 누굽니까? xy 관계식 여기 또 위에 써 있죠. x가 1이면 그때 y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때 y는 플러스 1이었겠네. 해서 순서상 4개 나왔음. 그럼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 x와 y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곱한 거의 최대값을 물어봤거든. 그럼 곱한 걸 써볼게요. 여기입니다. x가 루트 2고 y도 루트 2라면 그때 xy 곱한 값 몇이야? 2인 거죠. x가 마이너스 루트 2고 y도 마이너스 루트 2면 그때 xy 곱한 값 몇이야? 플러스 2네요.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때 둘이 곱한 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찬가지 곱한 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둘이 곱해서 나오는 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럼 가장 큰 값 누구? 2. 가장 작은 애 누구? 마이너스 1. 해서 둘이 더한 값 말해주세요. 1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여러분들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측으로 갑니다. 839번입니다. 찍어주세요. 나 55분에 끝나요.
친구들 안 되겠네. 우리 보현이. 보현짱. 보겠습니다. 839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 때 둘이 뺀 거의 절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자, 839번 문제 보세요. 연립방정식이죠. 우리 뭐 하면 돼? 문자 소거하면 돼. 됐죠? 문자 하나 줄이면 돼. 그럼 어떻게 줄일 건데? 라고 하면 여기 xy 더한 게 2라는 식이 있잖아. x를 넘겨서 y는 2 마이너스 x인데요?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뭐 해줘? 대입해버려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랑 2 빼기 x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8로 표현될 겁니다. 문제 없어졌죠? x가 구할 수 있죠? 자,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8. 그러니까 x제곱 빼기 2x 빼기 8이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x 빼기 4하고 x 플러스 2를 곱한 게 0이라는 말이래. 그럼 x는 누구야? 4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x가 4라고 하면 y는 누굽니까? 관계식 있죠? 넣어버리세요. x가 4면 y는 마이너스 2고요. x가 마이너스 2면 y는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우리는 뭐하래? 이 둘이 뺀 거에 절대값 말해달래요. 그럼 둘이 빼세요.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절대값이니까요. 자, 둘이 뺀 거의 절대값 몇입니까? 6이네요. 끝. 됐죠? 둘이 뺀 거의 절대값이죠.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별거 없네. 맞아. 별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를 이렇게 풀 줄 알면 더 좋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푸는 과정이 은근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서 연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갑니다. 지금 했던 건 그냥 대입해서 풀어버렸습니다. 문자 소거했죠. 자, 다시 씁니다. 문제. 따라오세요. 다리가 없어요? 자, x 더하기 y가 8이고 xy 곱한 값이 마이너스 8인 상황에서 나는 다시 x값과 y값을 구해볼 겁니다. 아니 쌤 이거 사진 찍어요. 좀 이따 찍게 해줄게요. 기다리세요. 좀 쌤이 이따 크게 해줄게요. 쌤이 자리 공간 사진 그걸 여기 안 써가지고 여기 옆에 안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것보다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아니 그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찍으면 되잖아요. 그거 뺏겨주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찍으라는데. 그 집에 가서 공부 안 할 생각이죠. 지금 여기서 다 끝낼 생각이죠. 나빴어. 자, 봅니다. 둘이 더한 게 2고요. 곱한 게 마이너스 8인 상황에서 이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 둘이 더하면 2, 곱하면 8이야. 자, 말로 씁니다. x랑 y라는 두 수가 있는데 이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맞죠?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알고 있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봐봐. 내가 여기서 단어 하나만, 글자 하나만 바꿀 거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는 거야. 됐음? 다시. 나는 지금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알고 있는데요. 맞아. 내가 글자 하나만 바꿀게. 너한테 만약 두 근의 합이 2이고 두 근의 곱이 8인 2차 방정식 한번 작성해 볼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할 수 있다 없다? 있어야지. 그쵸? 있죠. 자, 해보겠습니다. 두 근의 합이 2고요. 두 근의 곱이 8인 2차 방정식 한번 작성해 볼래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8은 0. 됐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되죠? 그럼 근은 누굽니까? 4 또는 마이너스 2겠죠? 그럼 두 수가 누구예요? 하나는 4고 하나는 마이너스 2겠네요? 맞습니까? 받아들여? 그럼 다시 야 둘이 더해서 2 나왔고 곱해서 마팔 나왔어. 이 두 수는 누구겠니? 라는 질문에
x가 만약 4였으면 다른 y는 마이너스 2일 거고 x가 만약 마이너스 2였다면 다른 수 y는 4가 됐겠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라. 받아들임? 결론.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볼 때 둘이 더한 거랑 곱한 게 나왔네? 그럼 얘를 뭐로 본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해 주시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면 하나가 x고 다른 하나는 y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납득이 될까요? 그래서 만약 나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게 너무 헷갈리는데 뭐 방정식 해갖고 막 x 쓰고 y 쓰고 하니까 아우 또 헷갈려. 맞아. 그냥 대입해서 소거하면 돼. 소거해도 돼. 근데 이 표현까지 알고 있어야 좀 더 입체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조금 손이 덜 갈 수 있거든. 해서 이 표현. 곱이 마이너스 8인데? 잘못 썼네? 안돼. 아니 쌤 이건 진짜로 볼펜으로 쓴 사람들한테는 진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봐봐. 생각 없이 받아 적은 애들은 이거 부호 틀린지도 몰랐어. 근데 봐봐 여기 보세요. 딱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합이 이거고 곱이 이거니까 아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부호가 틀렸는데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쌤이 실수한 왜 저희한테 그렇게 너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요? 얘한테 잘했다 그런 건데요? 너한테 뭐라고 안 했어요? 얘한테 잘했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미안합니다. 한 근이 마이너스 4고 다른 근은 플러스 2.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었겠죠. 맞나? 나 헷갈리는데? 이거 맞아? 아닌데? 이게 뭐야? 잠깐만. 이거 뒤에는 또 제대로 했네? 여긴 또 제대로 했네? 야, 쉬는 시간 없으니까 힘들다. 그래. 알아서 쉬는 시간 줄게, 앞으로. 줄게. 이거 영상 찍힌 거죠? 지금 녹화 중이에. 네. 근데 너네 안 볼 거잖아, 어차피. 찍으면 뭐야, 안 볼 거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갑니다. 자, 8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842번입니다.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못 풀만한 문제들이 몇 개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거 꼭 숙제해 오신 다음에 질문해 주셔야만 피드백을 이쁘게 진행하니까요. 꼭 공부해 오시고 문제 풀어 오시고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 안 해오면 힘들어요. 지금부터 쌓이기 시작하면 너네 또 답 없다. 해봐서 알잖아. 금총구는 국어랑 영어도 봐요. 다른 게 이미 다 봤죠. 자, 8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었더니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더라 라는 거야. 이거 해 구하면 진짜 한 쌍만 나오나 봐. 원래 x가 누구고 y가 누구고 x가 얘일 때 y는 누구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한 쌍만 보인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해를 구합시다. 뭐 한 쌍을 가져요? 어떻게 가져요? 아유, 해를 구해. 그리고 눈으로 한번 봐봐. 자, 해를 구하려면 뭐 하면 될까? 요 첫 번째 식. y는 2x 빼기 k랑 같겠죠? 대입해 버립니다. 뿅. 그럼 x제곱은 더하기 2x 빼기 k의 완전 제곱은 5 이렇게 되겠죠? 자, 전개합니다. 5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빼기 5는 0.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래서 2차 방정식 딱 나왔잖아. 그럼 x가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지. 그래서 x가
두 개 나왔어. x가 뭐 3이야? 그럼 대입해서 나오는 y값 누구? x가 2야? 대입해서 나오는 y값 누구? 해서 몇 쌍? 두 쌍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래? 오직 한 쌍이래. 내가 풀어봤는데 2차 방정식 나왔는데 한 쌍밖에 없대. 왜 그랬을까? 얘가 근을 한 개밖에 안 갖고 있나 봐. 중근을 갖나 보다. 판별식이 0이다. 됐어요? 그래서 뭐 하면 돼? 그냥 풀면 돼. 그럼 중근 판별식 0이겠구만. 판별식 바로 갑니다. 짝수 공식이죠. 절반의 제곱 빼기 AC 얘가 0이겠구나. 판별식이 0이다 본 겁니다. 해서 또 정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5가 0이구나. K제곱이 25구나. 그럼 K는 누군데? 풀마 5인데 그 중에 누구 말해줘요? 양수. 됐죠? 그래서 5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측에 보시면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지난 수업 때도 활용 문제 마지막 풀고서 끝냈고요. 이번에도 활용 문제를 마지막 풀고 끝내려 했으나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두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문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꼭 숙제할 때 문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식을 세워주세요. 그게 중요함. 식을 세우기만 하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124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앞부분 다 숙제로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 다음 수업 때 피드백하고 쌤이 꼭 내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문제들 몇 가지 해결한 다음 부등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